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의 김미린의 사무관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23일은요. 연평도 포격 이후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군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실전 훈련을 갖고 또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 훈련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위협을 했다고요? 네, 북한은 지난 22일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 군대와 인민의 타격전이고 보복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치스러운 폐허전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도발이 이어진다면 청와대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남전선 사령부 대변인이 신문사 기자문답을 통해서 비난을 하였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발표가 없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올해의 이러한 대변인 담화 형식은 최근 강경해진 대남 비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대통령 실명 비난이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10월 들어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요. 10월 이전에는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대여섯 번 뿐이었다면 지금 10월 한 달만 하더라도 100번이 넘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들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대통령이 북핵이나 병진 노선 등의 발언을 할 때마다 반발을 하면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였을 때는 치마를 들고 아양을 떤다 등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였을 때에는 앵무새처럼 외어댄다 등 동물에 비유하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과 함께 북한 내 단체들을 통해서 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를 유신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국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각계각층은 파쇼 독재 정치를 갈아엎기 위한 항쟁의 거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신 독재, 파쇼 독재인 우리 정부와 민주 진보주의 세력 간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10월 24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 형식으로 통합진보단 해상 관련해서 유신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시점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일에는 조국전선 중앙위 고발장, 22일에는 직총 대변인 담화, 23일에는 학생회 대변인 담화 등 외곽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24일에는 이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북한의 핵 관련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은 북한과 다르다라고 말했던 이 미케리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미국 등의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19일에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제 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핵무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불가침이 있다 등의 타령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반응하였습니다. 이는 10월 말에 북한이 먼저 6차 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24일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핵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른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4.25 문화회관에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 일꾼대회가 진행됐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북한은 21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지도하에 최룡해, 김원웅, 김수길, 조경철 등을 비롯한 우력기관 지휘 성원들과 모범적 보위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 일꾼 대회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은 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선인민군 보위 일꾼대회가 뭔가요? 또 이 북한의 이러한 내부적 움직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북한에서 보위부는 방첩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군내 핵심 조직에 해당합니다. 보위 일꾼 대회는 93년에 처음 열린 후 20년 만에 21일 날 개최되었고요.
북한은 10월 중순에도 중대장 중재정치지도원 대회를 열고 11월 중순에는 적공일군 열성자 회의 등을 열었는데요. 이때에도 김정은이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 달 사이에 군 조직 행사를 3번이나 개최하고 또 행사마다 김정은이 모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과 군부 통제를 위한 의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경제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해 보이는데요. 상임위 정령을 통해서 경제개발구 13개와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발표를 했죠. 네, 지난 21일 북한은 상임위 정령을 통해서 도경제개발구 13개랑 신의주시 특수경제지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난 10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3개 도경제개발구는 모든 도에 하나 이상씩 설치하는 개념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에는 그 경제개발구를 내오지 않았거든요. 또 자강도와 황해북도에는 경제개발구가 2군데 있고 또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고요. 이 13개도 경제개발구하고 또 신의주 특수경제지대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아무래도 신의주는 이번 발표에서 13개와 별도로 발표되었고 또 명칭도 13개 경제개발구와 달리 특수경제지대라고 했으면서 신의주는 행정구역상 평안북도에 위치하지만 발표에서는 도에서 내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주는 중앙급 경제개발구고 13개 도경제개발구는 지방급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13개 도경제개발구의 경우에는 그 규모도 기존의 나선이나 황금평, 개성 등에 비해서 소규모에 해당하고요. 이 김정은의 공개 활동 역시 경제 그리고 스포츠의 비중이 더 높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동향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인민군 보위일꾼 대회 참석 외에 특이할 만한 공개활동 보도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20일에는 김정은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 군사연구원을視察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룡해, 장정남, 황병서, 마원춘 동이 동행하였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군사연구원을 시찰하면서 모든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실내 사격관 등도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을 정도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6.18 건설돌격대 지원 근로자와 인민군 제354호 승료공장 전체 노동계급에게 감사를 전달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김정일 군사연구원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스키장부터 놀이공원, 아파트 등 건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건설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해석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문수 물놀이장을 완공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물놀이장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고요. 또 마식령 속도전이라는 신주어까지 만들어낸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완공해서 1월에 개장할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자와 체육 선수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도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지시하는 등 인민생활 향상을 전반에 내세워 애민 지도자상을 선전하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간 한반도 전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 연말까지 경제 성과 달성과 그 선전에 주력하는 한편 다음 주에 있을 28일 조그련 결성일, 29일 항공절, 30일 직총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결성일을 맞이하여 관련 행사 소식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남면에서는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면서 반정부 투쟁 선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육자회담 재개 관련해서 주변국 협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국가의 친선 관계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의 김미린의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